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변액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주식 채권 가격이 크게 정말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변액보험 가입자분들의 근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변액보험은 상품마다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실적에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을 해주죠. 그리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보험료를 보증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변경을 통해서 또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할 때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하기 좀 어렵다, 난 부담이 된다, 난 잘 모른다 이러면 뭐 오토 밸런싱 기능이라든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신다면 소비자분들의 근심 걱정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자체는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인플레이션 자산이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견디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뭐 우리가 확답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이제 원론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똑같은 돈이 들어가도 변액보험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 매입자 수가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펀드가 뭐 30도 각도로 회복을 할 때 적립금은 70도, 80도 각도로 빨리 회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내용을 좀 전달을 잘 해주신다라면 이러한 시기에 근심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이제 건보료 폭탄 이야기입니다. 자, 건보료 한번 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양자로 있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보료를 엄청나게 낸다라면 정말 뭐 화가 날 정도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상자인데, 제가 형님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뚱 뛰쳐나왔는데, 당연히 내야 될 돈이지만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10몇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내 수중에서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인데, 우리 은퇴자분들, 집 한 채 있고 연금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돼서 그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낸다? 그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공적연금도 이제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개편이 돼서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형평성을 제고한다라는 것은 좀 많이 이제 받는 사람은 많이 내게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제도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조금은 이제 부당한 일들, 즉 연금만 받고 있는데 내가 왜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 납입보험료라든가 또는 개인연금 저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납입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그럼 세금 이연이라고 해서 나중에 소득공제 받은 만큼 또 세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비과세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기사 내용의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험사들 사이에서 고금리 확정 상품들이 많이 출시된 것들을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자, 우리 IFRS 17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좀 주축된 그러한 이제 영업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우리 2013년도에 세제가 개편됐죠. 굉장히 강화가 됐죠. 이때 이제 일몰시한, 어떻게 보면 이 혜택이 끝나기 전에 이 혜택을 누리고자 많은 분들이 가입했습니다. 그때 일시납으로만 요번에 이제 이 10년이 되는 상품들이 13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의 자금을 또 우리가 받자라고 해서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좀 더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지금 비과세 혜택 보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월납은 150만 원, 5년, 10년 이렇게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일시납 같은 경우도 한도가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비하기
좋은 방법은 매달 일정하게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월 적립식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경상적 이제 수입이죠. 이런 것들은 일시납에 이제 추가 납입을 통해서 준비하라라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잘 우리가 이제 소비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면 건보료 부담에서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다. 예, 이러한 이제 내용의 기사고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 관련된 기사인데, 사고가 났는데 부부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입원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각각 일을 했고, 그리고 한의원 동문끼리 짜고 진료를 하지도 않은 진료 행위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금 누수의 원인들이 과거에는 뭐 나이롱 환자분들 때문에 발생된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허위 진료라든가 과잉 진료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결국 보험금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5년에 양방진료는 9.5% 보험금이 떨어졌는데 한방진료는 무려 2.8배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 한방진료 같은 건 이게 수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방 같은 경우는 최대 10일인데 뭐 3일 처방할 수도 있고 5일 처방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10일을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침, 구술, 부항 이런 것들도 뭐 요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세트로 무조건 하는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한방병원의 보험금 누수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자분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고가 없다라면 할인을 조금씩 받게 되는데 실제 사고를 냈을 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대상자인데 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무사고로 있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료가 40만 원 초반대에서 95만 원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고 난 분들한테 보험금 부담 있게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소비자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뭐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는 것은 좋지만 어떤 좀 적정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단체 실손 중복 가입돼 있으신 분들 많죠. 현재 133만 명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데 이 중에 95%가 단체 실손이랑 중복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개선이 잘 안 되냐? 다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개선시키려면 결국은 간편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또는 유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었다. 기존에는 단체 실손 중복 가입되어 있을 때 내가 실손이 있으니 뭐 둘 중에 하나를 중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돈이 환급이 되면 이 또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죠. 그리고 뭐 정보들의 전달도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개편을 한다는 내용이고,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소비자가 신청하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회사를 퇴직한 경우, 은퇴한 경우는 그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 또는 중지할 당시의 실손에 계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보험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고요.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서 이제 이런 불편이 해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잘 챙기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이제 판례 사건인데요. 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할 당시에 이 보험이 실효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2심에서 보험금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내용인데, 자, 계약자는 형님이고요. 피보험자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고, 그 외에 보험금, 모든 다른 보험금은 이 피보험자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은 실효가 됐습니다. 이때 실효에 대한 최고 통보를 누구한테 했느냐? 당연히
계약자한테만 한 것이죠. 그래서 실효가 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즉 이제 법정 상속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이 사망보험을 받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소송을 걸은 거고요. 달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보험사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이 피보험자가 보험금, 다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 즉 사망하기 이전에 실효가 될 당시에는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피보험자도 계약자의 주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통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변액보험. 당연히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의 걱정과 근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품의 본질적인 부분, 즉 장기 투자형 상품이다라는 것, 두 번째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소비자의 좀 이제 그 근심 걱정을 내려드리는 그러한 이제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보료 폭탄. 계속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다라거나 또는 혜택이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한방병원 1조 원 넘게 나간 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제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별의별 나쁜 짓을 해서 보험금이 자꾸 누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전달해 드릴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단체 실손인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한테 잘 알려서 혹시 이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자기 거 잘 챙기도록 전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이번 판례를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분들의 어떤 이제 이런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소비자분들의 권익이 좀 강화되는 편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이 된다면 분쟁 없이 이런 일들이 깔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건들이 있다라면 또 소비자분들한테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기사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멋진 10월 달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